여러분 혹시 기적이라는 거 믿으세요? 살면서 이건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싶은 순간을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폐암 말기인 아빠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절망 그 자체였거든요. 아빠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미안함에 눈물만 흘리셨어요. 앙상하게 마른 아빠의 모습이 생각나 저는 매일 밤 기도했죠. 제발 고통 없이 가시게 해주세요. 제발 편안하게만 해주세요. 병원에서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겠구나. 집안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저는 다가오는 이별이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동생이 꿈에 찾아왔고 죽음의 문턱에 계시던 아빠가 거짓말처럼 일어나 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저에게 찾아온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기적 같은 며칠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병상에 계신 부모님을 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그리고 제 동생이 보내온 이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 겨우 잠든 제 꿈속으로 너무나 그리운 얼굴이 찾아왔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황망하게 떠나버린 제 남동생이었어요. 꿈속의 동생은 여전히 앳된 모습이었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슬픈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 녀석에게 다가갔어요. 왔어? 잘 지냈니? 묻기도 전에 제 눈에 띈 건 동생의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기괴하게 뒤틀리고 굽어 있어 도저히 펴질 것 같지 않은 상태였어요. 동생은 아프다는 말도 없이 그저 굳어버린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만 있더라고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승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 아빠가 너무 아파 걱정이 돼서 온 걸까? 저는 누나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그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죠. 그리고 제 양손으로 굽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감싸 쥐고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너 손이 왜 그래? 손이 안 펴지네. 이리 와봐. 누나가 만져줄게. 이렇게 하면 펴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간절하게 주물렀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동생의 손에 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한참을 그렇게 주무르니 동생이 저를 보며 입을 열더라고요. 누나. 펴진 것 같아. 정말 거짓말처럼 꼬여있던 손가락이 풀려 있었어요. 동생은 이제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보았고 저는 그제야 안도하며 그래 다행이다. 이제 됐어. 손을 떼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요. 새벽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데 손끝에 아직도 동생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동생의 그 펴진 손이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를요. 주말이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에 갔어요. 지난주처럼 아빠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마음에. 그런데 엄마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담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너가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며 일어나셨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빠가 침대에 걸터 앉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축 늘어져 눈도 못 뜨시던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왔냐? 아빠가 웃으셨어요. 눈동자가 맑았어요. 헛소리도 없으셨고요. 엄마가 덧붙이셨죠. 아빠가 너 온다고 하니 오리백 쑥 드시러 가자고 하신다. 죽다 살아나셨어 정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만에 꿈에 나타난 동생. 내가 펴주었던 그 굽은 손. 동생이 먼저 와 아빠의 고통을 잠시 덜어주고 간 건가. 누나, 내가 급한 불 껐어. 아빠랑 밥 한 끼 먹을 시간 벌어놨으니까 얼른 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지팡이를 짚고 두 발로 걸으셨어요. 딸에게 마지막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빠는 온 힘을 다해 생명의 끈을 붙잡고 계신 거였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뭉클해 저는 아빠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답니다. 식당에 도착해 오리백숙을 시켰어요. 평소 물 한 모금도 못 넘기시던 분이 고기를 드시고 죽까지 한 그릇을 싹 비우셨어요. 아이처럼 오물오물 드시는 아빠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회광반조라는 걸까요?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가장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 시간은 내 동생이 우리에게 선물한 마지막 이별 연습 시간이라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아빠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낡은 지갑을 꺼내셨어요. 앙상하게 마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고맙다. 이건 내가 살게. 그 한마디에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이제는 딸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조차 힘겨운 몸이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픈 환자가 아니라 딸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아버지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딸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아빠가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지. 저는 아빠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지갑을 다시 넣어드렸어요. 아니야, 아빠. 내가 사드릴게. 아빠는 맛있게 드신 걸로 충분해. 오늘 너무 잘 드셔서 내가 더 고마워. 아빠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더니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미안해.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무뚝뚝하셨던 아빠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그 세 마디. 그건 아빠가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셨던 모든 진심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빠를 눕혀드렸어요. 기력을 다 쓰셨는지 금세 잠이 드셨지만 그 표정은 지난주와 달리 너무나 평온해 보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까 오리백숙 드실 때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둘걸. 지팡이 짚고 걷는 그 뒷모습 영상으로라도 남겨둘걸.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너무 바보 같아 자책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사진을 찍지 않은 게 더 잘한 일 같았어요. 만약 제가 휴대폰 렌즈를 통해 아빠를 봤다면 정작 아빠가 저에게 보내시던 그 따뜻한 눈빛은 놓쳤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두 눈으로 그리고 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오리고기를 씹으시던 입모양, 저를 보며 웃으시던 눈가 주름, 그리고 사랑해라고 하시던 목소리의 떨림까지. 이 모든 것은 어떤 고화질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제 영혼에 각인되었으니까요. 아빠가 언제 다시 위독해지실지 몰라요. 내일 당장 다시 헛소리를 하실 수도 있고 영영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맛있는 밥을 함께 먹었고 가장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으니까요. 여한이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이 영상을 빌려 20년 만에 누나 꿈에 찾아와준 동생에게 말을 전하고 싶어요. 구야, 내가 준 소중한 시간 덕분에 누나는 아빠를 웃으며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빠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게 해준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었어. 저쪽 세상 입구에서 아빠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오시면 내가 꼭 안아드려. 누나가 사준 오리백숙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니까 배고프진 않으실 거야. 구야, 고맙다. 여러분, 기적은 꼭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밥 한 끼를 먹으며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시간이 바로 기적이에요. 혹시 지금 병상에 계신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세요. 사진을 찍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눈을 감고 마음을 나누세요. 그 기억 하나가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니까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동생.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